오늘 2차 징계위가 열리는 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수처법 공포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경찰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국정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이 3법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가 됐는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습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 그리고 징계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공수처법 관련해서 역사적인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민정수석할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이 권력기관 개편을 계속 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공수처 문제가 아니라요. 검경수사권 조정도 하고 국정원하고 다 걸린 문제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한 20년 된 숙제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계속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오늘 말 얘기 중에 그러니까 2012년에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공약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뭘 했냐면 상시 검찰제, 그 다음에 청와대에 특별감찰관을 두겠다 그랬어요. 근데 상시 특검법은 거의 어찌 보면 위험화돼서 이제 거의 소용이 없었고 특별감찰관을 만들었는데 특별감찰관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내부에서 어쨌든 약간 쫓아낸 셈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견제가 안 됐다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그 당시에 만약에 공수처가 있었다 그러면 아마 지금 공수처 많은 분들이 뭐 여당이 임명한다 그러지만 아마 특검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아마 뭐 박영수 특검처럼 그렇게 됐다 그러면 아마 그런 일 없었지 않겠느냐. 근데 결국은 한 20년 이 공수처가 처음 나온 것도 96년에 이제 시민단체에서 나왔는데요. 20몇 년 만에 이런 제도화를 만들었다. 제가 보기엔 뭐 오늘 우연히 일치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한 20년 된 숙제이기 때문에 오래된 숙제를 해결했다. 이런 아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그 당시에 국정농단 사건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건데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공수처 만들자는 데 찬성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공수처법 결국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당의 비토권을 지금 이제 확 축소를 시켜버렸는데 이런 식으로는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에 공수처 출범하고 나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당 의 민주화 운동 오래 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개정했던 거 도로 원위치전 시키는 게 마땅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견제도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국정농단 같은 것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에 지금식으로 이번에 개정안 한 대로 그대로 가다 보면 나중에 정권 바뀐 다음에 지금 현재 그 보수 정당이 폭주를 해도 아마 막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정부 하에서도 마찬가지. 이 정부 하에서도 뭐 임기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권력 말기에 특히 임기 말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터지게 돼 있는데 비리 사건 관련해서 과연 지금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공수처장을 뽑아놨다라고 전제했을 때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개정시킨 그 부분은 도로 원위치 시키는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의 비토권을 제가 전제해야 보기에는 된다. 아마 원위치 시키면 공수처는 죽어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절대 만들어질 없다 보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뭐 여당이 임명한 사람이 되지 않겠냐 보는데요. 사실은 5명을 확보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캐스팅 보드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변협 회장과 법원 행정처장이에요. 법원 행정처장도 대법관입니다. 그리고 변협이 어찌 보면 가장 이제 캐스팅 보드를 지게 되는데 변협 회장이 여당 입장을 전체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경험을 봐서도요. 근데 이번에 아마 뭐 여러 번 보셨겠지만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게 결국은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조차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안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다 그러면 뭐 안 만든다 그러면 이 공수처법 자체가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죠. 저는 정권이 바뀐다 그래도 변협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법관들이 그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후보를 추천할 거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 아마 추천해 주신 분들도 보면
여당 입장에 대변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판사 출신 아니면 뭐 여성이든 좀 중립적인 분들이 될 가능성이 많고 한번 선례가 되면요 그걸 또 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마 법원 행정처나 뭐 변협이 계속 아마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그분들이 추천한 분들이 계속 될 가능성이 많다고. 예, 무엇보다 이제 관건은 초대 공수처장이 누가 될지 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1호 수사 대상이 누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범여권에 있는 그 정치인들 몇몇이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좀 거의 정설처럼 좀 굳어져가는 그런 거죠. 뭐 야권에서 먼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제 뭐 이제 만들어지는 거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 만들어져서 이제 처음에 어떻게 활동을 이제 전개해 나갈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이제 1호 이제 그 대상이 누가 될 거냐 이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온 국민이 눈여겨 볼 텐데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건 역사적인 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권 차원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거는 좀 임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공수처 찬성론자라고 말씀드렸죠. 공수처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힘을 받게 된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자는 주장이 처음에 제기가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은 뭐가 돼야 될까요?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한 수사가 1호 대상이 되는 게 마땅한 거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 결단을 좀 내릴 필요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설령 우리 편에게 좀 뭔가 칼을 들이대는 상황이 될지 몰라도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호 대상은 당연히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한 권력형 비리 수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이 공수처 얘기가 처음 나왔던 게 검찰이 그동안 뭐 우리 알다시피 뭐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뭐 120억이니 뭐 별장이니 별 얘기 다 나왔잖아요. 그럴 때마다 얘기했어요. 특검도 만들어보고 안 되니까 특임 검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번에도 결국은 술접대에 나오잖아요. 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 검사의 아마 1번은 검찰이라고 봅니다. 물론 아마 7,000명이고 그중에 한 검찰이 한 2,200~300명 정도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아마 그동안 경찰 출신 뭐 수사관이나 아마 저는 아마 경찰대 나온 분들 중에 이제 변호사들도 많거든요. 7년 정도 되면 검사를 지원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경찰이 그동안 어떤 경찰에 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니 검사 비리를 뻔히 알아요. 누구랑 술 먹고 뭘 접대받는지도. 근데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윤석열 그 동생 그 윤대진 동생 그 국세청장 관련도 보면 경찰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거든요. 6번이나 우리가 영장 올렸는데 도망가는데도 안 해줬다. 이 얘기를 모든 경찰들이 다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검사들이 수사대행 될 수밖에 없다. 원래 애초에 나온 얘기가 시작이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 경찰이든 아니면 경찰대 출신이든 변호사 이런 분들이 지원을 많을 가능성이 많다. 목표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어찌 보면 검찰 뭐 검경 수사권 할 때마다 검찰이 경찰청장 잡아놓고 이랬는데 우리가 못한 건 아니다. 우리도 증거는 있고 정보는 있는데 못했다. 권한이 없어 못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검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근데 검찰총장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누구를 특정해놓고 한다는 그러면은 목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법을 만들든 제도를 만들 때 누구를 목표로 하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혐의점이 나온다. 그럼 당연히 할 수 있죠. 저는 아마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검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